34페이지에 논쟁 문제 수업합시다. 굉장히 시험 출제가 잘 되는 것으로서 논쟁 문제는 자, 가장 왼쪽에 논쟁 문제라고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누어져 있거란 말이 있어요. 밑줄. 선생님, 의사결정은 개인적 사회적 문제였지. 얘는 논쟁은 어떤 문제일까? 사회적 문제야. 사회적으로 찬반으로 나누고 그 결정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무엇? 다수에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택이 가능한 여러 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게 논쟁 공공. 그래서 논쟁 문제는 어떤 문제여야 된다? 사회적 문제, 찬성 반대로 나뉘어지는 문제,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 논쟁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일단 그럼 이 논쟁 문제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그 밑에 수업 내용 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주제접근법, 역사적, 위기접근법, 문제중심 접근법이라고 있죠. 주제접근법이란 건 무슨 말이죠?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들이에요. 있어요? 역사적 위기란 건 무슨 말이죠? 역사적 위기. 선생님, 대표적으로 세국정책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런 것들. 위아더 해군 찬성해요? 반대해요? 가방 싸갖고 오셨네, 저 선생님 오늘. 집에 가요? 잘 가. 자, 위아더 해군이라든가 세국정책 이런 것들이 역사적 위기 접근법입니다. 중요한 건 문제중심 접근법이 중요해요. 왜? 찬반 논쟁도 최근의 문제여야지만 뭐할까? 중요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랬을 때 실제 논쟁이 되는 밑줄, 시사성 있는 쟁점이에요. 시사성 있는 쟁점. 그래서 대표적 선생님들 뭐가 있을까?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 인터넷 실명제 도입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반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그렇죠? 찬반 논쟁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옆에 있는 사회의 기본적 가치란 말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것부터 봐야 돼. 왜 이런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거기서부터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하버드 모형 그래서 올리버 세이버 모형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맨 밑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찬반 논쟁 수업은 그러니까 올리버와 세이버라는 사람이 하버드학교 대학원 수업을 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버드 모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올리버 세이버 모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뭐라고 하냐면 가치 갈등 해결 기준이 윤리적 법률적 원칙과 가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법리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초등교육과정 도덕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시 도덕과에 등장해요. 도덕과의 가치 갈등 사례를 제시해서 결국은 하나의 가치를 선택해야 되겠지. 그것과 관련됐을 때. 그럼 중요한 건 이런 논쟁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걸 봐야 돼. 그래서 3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념의 명료화, 경험적 증거엔 사실의 증명, 가치 갈등 해결이라는 세 가지의 방법에 해결하고자 한다. 아주 중요한 단계예요. 그러면 왜 논쟁이 발생했을까? 제일 먼저 뭐의 불일치? 개념, 용어 정의의 불일치. 그 다음에 사실의 불일치. 그 다음에 가치의 불일치. 이러한 것들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 이거 논쟁 문제를 잠재우려면 인터넷 실명제라고 했지?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 인터넷 실명제라 정의가 뭔가에 따져봐야 돼. 사람마다 뭐가 다를 수 있을까? 정의가 다르면 그게 뭐가 될 수 있어요? 갈등이 논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남자친구 있어요? 있어? 남편? 결혼했구나. 진짜 그렇게 보이는데. 자, 그럼 남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정의야 본인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에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배려? 결혼한 지 얼마 됐어요? 2년. 그러니까 배려지. 그 개념이 바뀌어요. 이제 10년 넘어가고 15년 가면 배려의 의미가 바뀌어. 한쪽에서의 배려는 집착이야. 나는 너를 배려하니까 너 어디에 있어? 내가 데리러 갈게. 지금 누구랑 있어? 내가 보호해 줄게. 이게
그 사람이 말하는 배려예요, 배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불일치하면 서로 뭐 할까요? 그렇지. 갈등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의 불일치, 그다음에 뭐의 불일치? 사실의 불일치, 그다음에 그렇지. 가치의 불일치란 말이에요. 그럼 찬반 논쟁 수업 모형도 학자에 따라 다양해요. 다양한데 이 세 가지는 꼭 들어있어. 개념, 사실, 가치. 알겠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 그럼 거기 위에 사회의 기본 가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기본 가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한마디로 사회의 기본. 가치 분석한 기준으로서 한 사회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본 가치. 기본 가치는 역사적 전통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있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 사회의 기본 가치는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사항이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를 선택할 때 기준이 뭘까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거야. 그랬을 때 거기 봐. 논쟁 문제를 다루는 다른 모형이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는 데 비하여 하버드 모형은 가치 분석에 유용한 기준으로 뭐가 있다? 사회의 기본 가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가치 갈등 수업 모형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얘는 가치가 갈등하고 있다면 그 선택할 때 기준을 뭘로 삼아라? 어떠한 가치를 선택하는 게 사회의 기본 가치를 지키는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떠한 가치를 선택하는 게 인간의 존엄성을 덜 침해하는가? 이게 다른 가치 학습과 가장 큰 차이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3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 인간의 무엇? 존엄성이라고 있어, 없어? 있죠. 근데 가치 갈등할 때 기본 가치에 준해서 가치 갈등을 해결하기 때문에 이 수업을 통해서 얘들을 치닫다 보면 기본 가치를 더욱더 뭐 할까요? 옹호화 시키겠지. 공고히 시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이에요. 그런 비판이 네 번째 있습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기본 가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보다는 기준으로 보고 활용한다. 그래서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옆에 단계 있습니까? 단계를 보시면 문제 제기, 가치 문제 확인, 분석, 선택 및 결론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어디다? 분석이야. 분석의 개념 용어의 명확화, 사실 경험적 증명이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논쟁 문제를 이제 분명히 하고자 한다면 경험적 증거를 제시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제일 중요한 건 가치 갈등 해결이야. 좀 두 가지 이상의 가치가 충돌할 때 다수결입니까? 아니야. 뭐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기본 가치를 가장 적게 침해하는 가치.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잘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치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 다음 비슷한 다른 경우와 비교해보고 대안 모색, 결과 예측. 마지막 선택 및 결론. 그래서 결국은 분석에서 1, 2, 3 있어요, 없어요? 이 1, 2, 3에 뭐 하자? 초점을 두자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가치 학습을 전개할 때 자칫 잘못하면 어떠한 오류가 있냐면 교사가 특정 가치를 주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가치 학습에서의 누구의 역할? 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럼 가치 학습에서의 선생님들 이런 교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시험에 이제 물어볼 때 의사결정이라든가 또는 무엇 찬반 논쟁 있죠. 논쟁과 관련 지어서 잘 물어보는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켈리는 제기된 논쟁 문제에 대해서 논쟁 문제를 학교 교육에서 다뤄야 될 것인가. 그래서 가치 입장에서 교사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신념을 가진 공정형에 비춘. 켈리는 뭐가 제일 바람직하다? 신념을 가진 공정형입니다. 그러면 1, 2, 3, 4 보십시오. 배타적 중립형. 그 다음에 배타적 편파형. 그 다음에 가르치되 어떤 관점을 쓰면 안 된다는 중립적 공정형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켈리는 뭐가 효과적이다? 뭐가 제일 바람직하더라? 교사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 생각하는 방향에서 지도하는 신념을 가진 무엇? 공정형. 옆에 하우드 있습니까? 하우드는 어떤 교사가 제일 바람직하다? 공정한 의장형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다양한 시각을 뭐하되 토론하되 교사가 자신의 의견은 말하지 않는 공정한 의장형. 그래서 켈리나 하우드가 제시한 어떠한 유형이 가장 바람직한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다른 것들을 뭐할까 읽어보면 되는데 2번에 보면 다양한 시각을 모두 소설하되 자신의 의견은 말하지 않는 무엇 객관형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절 악마 옹호형 너무 심했죠. 자 여기까지 교사의 역할이었고 그 다음 협동학습의 유형. 이 협동학습의 유형은 기본교육과정 총론에도 나와 있었고 공통교육과정 국가 수준에서 보면 소집단별 협동학습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보면 맨 처음에 과제분담학습 모형 1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직소 2 있어요 없어요? 직소 2 있죠. 근데 직소 1 옆에 STA 나와 있죠. 초등에서는 요 관련성 여기까지 봐주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그렇지 TGT 보여요? 그렇지? 그 다음에 GI 있을까 없을까? 이 GI를 변형한 게 뭘까요? 그 아래에 있는 코프고프입니다. 있죠? 그리고 관련성 봐줘야 돼. 그럼 제일 처음에 과제분담학습 전문가 협동학습 모형 직소 있습니까? 직소의 단계 1, 2, 3, 4 있죠. 1단계에 보면 이질적인 소집단의 빗줄. 이질적인 소집단. 그러니까 이질적인 소집단을 선생님들 구성하겠죠. 가로에서 그냥 모집단. 그래서 1단계에서 뭘 구성한다? 모집단을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뭐 하냐면 주제를 하나씩 뭐 한다? 할당한다. 있죠? 그럼 3단계에서 동일한 주제를 맡은 학생끼리 새로운 집단의 빗줄. 이걸 뭐라 그러죠? 전문가 집단이라고 그래요. 그럼 결국 이제 1, 2 모집단에서 어디로 갈까 이제? 전문가 집단으로 가겠지. 그럼 전문가 집단은 탐구를 했죠. 그러면 4단계 자신이 처음에 속한 집단이 있습니까? 원래의 모집단으로 돌아가서 과제에 대해서 뭐 한다? 자, 밑줄 함께 해결한다. 함께 해결. 일단 자기가 과제를 선택했지. 이 과제에 대해서 뭘 가져야 돼? 책임감, 책무성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탐구했죠. 탐구했으면 함께 해결한단 말이 있습니까?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그치? 그럼 여기서 얘들하고 뭐 해야 될까? 상호 의존해야 돼. 뭐 한다? 상호 의존. 자, 근데 거기 밑에 봐봐. 개별평가의 밑줄. 개별평가. 이 이유 때문에 평가는 개별평가야. 이걸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지가 알고 있는 걸 친구한테 가르칠 때는 뭐 할까? 한 발 빼지. 그리고 모르는 거 물어볼 땐 뭐 할까? 목숨 걸죠. 옆 친구를 봐봐. 아니면 본인이 될 수도 있걸. 스터디 할 때 그런 인간들이 있어 없어? 있지? 이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안 도와준단 말이야. 이게 임용고사 똑같아. 임용고사도. 평가를 집단평가하면 스터디 구성원 모두 합격해야 되겠지. 근데 임용고사 시험장에 갔는데 1번 문제가 뭐야? 자기가 스터디한 내용이야. 근데 뒤쪽에 앉은 애가 스터디 구성원이야. 그렇지? 자기한테 물어보지. 야, 1번 뭐야?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 누구시더라? 알겠죠? 이거야.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개별평가야. 그러니까 선생님들 뭐가 약하대? 상호. 의존성이 약화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바로 그 밑에 맨 밑에 봐봐. 과제분담학습 특징과 한계 직소 1 특징 전문가 학습지를 통해 학습 내용의 일부 제공이란 말 있어요. 개별보상 개별평가란 말 있어 없어? 그럼 봐봐. 전문가 학습지를 통해서 학습 내용의 일부를 제공했단 말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이거야. 전문가 학습지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1, 2, 3, 4 A, B, C 뭐가 있을까? D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 이거야. A라는 사람은 몇 번을 선택했을까? 1번을 선택했어요. 알겠죠? 그럼 얘는 뭘 모를까? 2, 3, 4는 몰라요. 이 말 아시겠어요? 이게 직소 1이야. 그래서 전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개별 보상으로 인해서 책무성, 상호 의존성이 뭐가 되더라? 약화가 돼요. 이 문제를 뭐 해야 될까? 보완해야 돼. 그럼 이 문제를 보완하려면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지.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끄집고 오냐면 STAD입니다. 바로 그 옆에 학생 팀 성취 보상법 STAD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1번 이질적인 소집단의 밑줄. 그 다음에 소집단 구성원들에게 한 부씩 배부하고 3단계 과제 읽고 문제 해결하고 공동으로 해결 나와 있습니까? 자, 4단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집단 학습 개별적으로 평가하죠. 중요한 건 5단계야. 5단계 말고 있으면 돼. 개인별 향상 점수를 집단별로 산정하고 결과에 따라 뭐한다? 보상한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결국은 STAD에서 아이디어를 끄집어 간다는 것은 5단계입니다. 이 5단계를 직소원의 5단계에 접목을 시켜요. 바로 그 옆에 직소원 5단계 있어요, 없어요? 그쪽으로 접목하겠지. 그러니까 개별평가가 아닌 무슨 평가입니까? 집단평가야. 근데 집단 구성원 점수가 다 뭐 해야 돼? 올라야 돼. 그러니까 자기 모둠에 좀 떨어진 애 있지. 걔도 끝까지 뭐 할까? 책임지고 도와줍니다. 같이 가자는 거야. 이게 바로 직소 뭐가 될까? 2입니다. 그래서 거기 직소 2 과제분들 학습 모형에 2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일단 선생님들 뭐가 있냐면 지금 학습 단원 전체 읽기가 1단계 있고 전문가들 학습하기, 가르치기, 토론하기, 퀴즈와 개별평가. 그럼 6단계가 중요하겠지. 향상 점수의 무엇? 소집단 보상 있습니까? 근데 직소2는 이렇게 합니다. 학습지를 어떻게 만들까? 전체 학습지를 4개 만들어요. 그리고 다 한번 네가 읽어보고 선택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부분적인 내용이 아닌 뭐 할까요?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맨 밑에 직소2 보십시오. 전체 학습지 및 학습 내용 전체 제공, 향상 점수에 대한 소집단 보상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직소1이 있고 2가 있고 3도 있죠. 3도. 근데 일단 초등교육 과정에서는 이 2가지 종류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GT. TGT는 체육과입니다. 체육과에서 중요한 거예요. 팀 게임 토너먼트로 나와 있죠. 팀별로 나누고 팀별 과제를 가지고 1차 끝나면 시험. 다 밑줄 1등, 2등, 3등, 4등 다른 팀의 같은 등수의 점수와 비교의 밑줄. 결국은 이거야, 이거. A팀, B팀이 있으면 모두모니 4명이야. 1, 2, 3, 4, 5, 6, 7, 8. 그러면 A 모둠의 4번이 항상 뭐 할까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겠지. 어떻게 살 것인가. 4번에게 꿈과 희망을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지. B팀의 8번과 다이다이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성적이 낮으면 낮은 애들끼리 뭐 하면 될까? 그렇지. 그래서 4번이 이겼으면 4번도 점수를 팀에 공헌할 수 있다 했으면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바로 TGT입니다. 그래서 TGT는 제일 중요한 건 아래 세 번째 줄이야. 운동 기능이 낮은 학생들도 자기 팀을 위해 무엇인가를 공헌했다는 무엇?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체육과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옆에 GI가 있고 코프코프 있습니까? 이걸 선생님들 구분해야 되는데 초특에서 시험에 나왔을 때 코프코프가 한번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실과 기출을 보니까 나와 있던데. 그러니까 GI를 변형한 게 뭐다? 코프코프야. 그러하기 때문에 출판사마다 저자마다 코프코프의 단계는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일단 선생님 GI란 게 뭐야? GI 소주제, 범주하며 소집단 있어요. 탐구 주제 제시 있습니까? 5번 줄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 탐구 집단 구성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즉 선생님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좀 전에 이게 가라고 봐. 가. 그럼 가. 이게 나.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선생님 직소 같은 경우는 가에는 4명이 있고 나에는 몇 명이 있어? 4명 있지. 그럼 가에서 A가 뭘 선택했어? 1. 얘도 나에서 2가 1을 선택했지. 그러면 A하고 2는 뭐야? 1에 대한 전문가죠. 이렇게 되지. 근데 GI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디에 관심 있는 사람 모여라. 1번에 관심 있는 사람 모이라고 그래. 그때 누가 모였을까? A하고 2가 모였어. 그 다음에 2에 관심 있는 사람 모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모여? B하고 F가 모였다 쓰면 그 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자 거기 보십시오. 탐구 계획 및 뭐라고 그랬습니까? 역할 분담이 있어요?
그렇지? 모둠은 자신이 선택한 하위 주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역할을 맡아라. 있어요? 그 다음에 탐구, 실행, 준비, 발표, 활동평가 있습니까? 선생님 이거야.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 일 있잖아. 일에 대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A, B가 뭐 할까요? 역할을 분담해서 탐구하겠죠. 그러면 이거야 이제 A, B, PF. 그럼 이렇게 봅시다. 이 모둠을 가라고 하고 이 모둠을 뭐라고 할까? 나. 그럼 가는 일에 대해서 연구한 걸 누구한테 가르쳐 줘야 돼? 나한테 코퍼레이션 해야 되겠지. 얘는 누구한테? 가한테. 그러니까 모든 간 서로 뭐해?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하야. 집단 탐구야. 근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A하고 E야. A인데 탐구해요. 탐구하는데 이 A라는 언니가 E한테 뭐라 그럴까? 넌 하지 마. 내가 다 할게. 넌 좀 못하잖아. 농담이야 또 화를 버럭대고 이렇게 하면 E한테는 역할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일이라는 이 주제를 다시 뭐 하냐면 미니 토픽 작은 소주대로 다시 나눠야 돼. 그래가지고 소주대로 나눠가지고 A가 맡은 소주제가 있고 뭐가 있을까? E가 맡은 소주제가 있겠죠. 탐구를 시킵니다. 그럼 먼저 모둠 간에 도와주기 전에 모둠 내에서 A하고 E가 뭐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자기가 맡은 소주제를 탐구한 걸 뭐 해야 돼? 발표해야 돼. 그럼 여기서 한번 뭐 할까? 도와주겠지. 그리고 또 뭐 모둠 간에 도와주겠지. 이게 코프야. 코퍼레이션 또는 자율적 협동학습 또는 협동을 위한 협동학습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협동을 위한 협동학습 있습니까? 교수 단계 봐봐. 학습 주제 소개, 학생 집단 학급 토론, 그 다음에 소주제 선택 3번에 소주대별 소집단 구성 및 팀워크 형성, 5번에 소주제의 무엇, 정교화, 6번에 선생님들 뭐 나와 있어요? 민주주의의 선택 및 분업이라 나와 있잖아. 그 다음에 개별, 모둠 내 민주주의 발표, 모둠별 발표, 평가. 그러니까 미니 소주제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정도 알면 협동학습은 초등교육과정에서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 37페이지는 도도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냥 넘기십시오. 알겠죠? 38도 마찬가지. 39, 40 다 마찬가지입니다. 41페이지 보십시오. 41페이지는 지금까지 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시민성 전달, 사회과학 모형, 반성 탐구 모형도 선생님들 문제란 말이 있고 탐구, 가설, 자료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상단에 그걸 한번 비교해 본 거고 또 탐구, 의사결정, 문제해결학습, 논쟁 수업에서 문제를 서로 뭐 해봐야 된다? 비교해 봐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비교해 볼수록 지금 거기 정리해 놓은 거니까 복습할 때 다시 한번 복습하십시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2 문답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43페이지 보면 사료와 무슨 학습이 있습니까? 인물. 그럼 사료 인물학습은 역사학습과 관련지어서 보는 거예요. 그럼 사료가 무슨 말일까? 역사적 자료입니다. 그럼 역사적 자료는 누가 볼까요? 그리고 역사학자야. 그럼 역사학자가 공부하는 역사를 탐구하는 방법을 누구한테 경험시키는 거야? 학생들에게. 이게 바로 사료학습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가운데에 그 사료학습 가운데 이런 말 있죠. 사료학습은 이상적으로는 역사학자가 역사 연구 방법, 사료의 수집 비판 과정을 교실에 적용하여 교사가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알맞게 재구성한 사료를 토대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탐구 과정을 거쳐라. 즉 이거죠. 역사학자가 역사를 탐구하는 방식을 애들에게 똑같이 경험시키기 위해서 자료만 모으면 된다. 제주는 번안이야, 번안. 알겠죠? 자, 그럼 옆에 왼쪽에 사료와 관련지어서 자, 가치에 따른 분류 거기 밑에 보십시오. 밑에 보면 선생님들 표 밑에 역사적 사실이 일어났던 때와 같은 시대에 만들어졌는가 여부에 따라서 1차, 2차라고 있어요, 없어요? 1차 사료는 같은 시기에 일어난 유물, 저작물을 가리키고 2차는 나중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1차 사료에 대한 설명, 판단, 견해,
의견 등이 담겨 있는 자료가 2차 사료가 된다라고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밑에 뭐 해야 된다? 발달 단계에 맞게 뭐 한다? 재구성한다 쓰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제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은 물어볼 때 역사적 지식을 묻습니다. 이 사료는 흥선대원군의 공가를 판단하기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 지식이 있어야 돼. 그 다음 옆에 인물학습 있습니까? 선생님 인물학습은 주로 시험에 나올 때 어떤 인물이 시험에 잘 나올까요? 임용에 잘 나오는 인물이 왕이야. 왕. 왕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알겠죠? 최근에 영화로 많이 나오는 왕들이 시험에 잘 나와요. 영화. 영린 보셨나요? 영린. 그렇지. 영린 안 봤어? 영린. 정조. 현빈 있잖아요. 현빈. 그 현빈 나왔잖아요. 아, 재작년이구나. 최근 아니네. 최근 영화 안 본 적이 없어가지고. 또는 흥선대원군 있잖아. TV 보면 유동근이죠. 유동근. 유동근이가 나온 사극 보면 이명사 많이 맞출 수 있어요. 얘가 타조 이성기도 나왔지. 이방원으로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흥선대원군도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요. 이게. 그 답지에 또 유동근 쓸 필요는 없거든. 주로 왕들의 업적이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은요. 조선 중기 이후 쪽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런 인물을 공부하려면 이게 무슨 학습으로 굉장히 중요하냐면 추체험 학습이야. 추체험 학습으로 중요한 거야. 왜? 내가 그 당시에 태어났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왕이었다면, 그렇죠? 그걸로 쓰면 잘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인물학습, 인물의 역사적 업적 사상을 이해하거나 관련된 사건 시대历史를 심층적으로 이해한다라고 있습니까? 옆에 도입전개 정리. 그럼 전개에 인물의 업적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왕의 업적을 잘 물어보는데 주로 이겁니다. 왕권을 강화하게 한 것과 그 다음에 서민, 백성을 위한 정책 있죠. 이러한 것들을 비교해서 잘 물어봐요. 그 다음에 역사학습은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역사적 사고력을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음 페이지 사사. 사사에 보면 역사적 사고력이 있습니까? 왼쪽에 역사적 사고력은 연대기적 파악력이 있고 역사적 탐구력, 상상력, 역사적 무엇, 판단력이 있습니까? 특히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 2009에서 연대기적 파악력이 중요합니다. 아니 왜 연대기적 파악력이 중요하냐면 이제 거의 무의식적으로 생각난 대로 말하지 말고 연대기적 파악력이라면 좀 전에 내용 조직에서 역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서 현재로 연대기적 파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뭘 알아야 될까요? 연표. 연표 알아야 돼. 연표. 그럼 연표가 제시되면 시간상 전후 사건을 뭐 할 수 있어야 될까? 그렇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3.1운동이 먼저예요? 임시정부 수립이 먼저예요? 설마 임시정부 수립에 김구 오빠가 유관순 언니에게 관순아 가서 운동을 하거라 이런 지령을 내리진 않겠지. 듣고 있으면 그럴듯하죠. 그 반대죠. 그거 연표 파악하는 나왔습니다. 지금 그다음 역사적 탐구력 있습니까? 탐구력과 관련지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뭐에 근거해서? 사료. 그래서 여기서는 사료를 바탕으로 뭐 하는 얘기 중요할까요? 탐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역사적 상상력이라는 거 있습니까? 상상력이라는 것은 감정 이입적 이해. 이 감정 이입적 이해는 뭐가 연관지어서? 추체험 학습이란 말이. 사상, 감정, 과거의 관점에서 이해.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걸 복합적으로 역사적 무엇? 판단력. 자, 이게 무슨 사고력? 역사적 사고력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역사에서 같이 서로 접목해서 물어보는 것들이고 넘기십시오. 45 읽어보시고 46 조사나 현장학습은 초특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알겠죠? 현장조사. 이건 기본교육과정에서 총론에서 현장학습 나왔었죠? 체험학습. 같이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넘기십시오. 47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에 나왔던 표 다시 한번 나온 거고 48페이지 있습니까? 여기에서도 봤던 것들입니다. 극화학습 역할놀이 다 봤어요? 안 봤어요? 시뮬레이션 게임 설명했었죠? 넘기십시오. 그 다음에 49페이지. 49의 지도학습은 중요합니다. 지도는
기본교육과정이든 초등교육과정이든 굉장히 선생님 중요한 거예요. 지도. 자, 왼쪽에 상단에 보면 지도학습의 유형이 있습니까? 근데 유형을 보기 전에 먼저 가운데 지도학습이란 무슨 말입니까? 지도의 본질과 목적을 이해하고 지도를 이용할 수 있게 무엇을 겨루더라? 도회력이야. 그럼 지도학습의 목적은 도회력이야. 도회력. 그러니까 도회력은 무슨 말일까? 지도를 뭐 할 수 있어야 돼? 읽을 줄 알고 알아야 돼. 그래야 되지. 그 지도를 읽을 줄 알아야지만 이걸 뭐 할 수 있을까?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도회력이란 걸 봐. 도회력. 공간적 정보와 자료를 시각 자료로 뭐하고 가공하고 변환하고 정보와 자료를 뭐한다? 읽어내는 기능. 요게 교육과정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었어? 자료 분석 및 해석 기능을 2009 개정에서 굉장히 강조했다 그랬죠. 그래서 시험에는 지도하고 표나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가 잘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왼쪽 상단에 지도학습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지도 자체에 대한 이해. 두 번째가 뭐예요? 지도 이용해서 추론하는 능력 있죠. 첫 번째가 중요할까요? 두 번째가 중요할까요? 자, 두 번째. 내가 기도해 줄 언니를 위해서 첫 번째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도를 읽을 수 있어야지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게, 왜냐면 이게 사람이 심리가요. 두 번째가 좀 땡기지. 지도를 뭐 하니까. 그렇지. 이용해서 추론하니까. 그게 아니라 초등교육에서는 첫 번째. 지도를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위치학습, 위치 동그래, 방향, 기호, 거리, 투영법. 이것은 여기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강론에서 공부해야 돼. 그러나 최소한 지도학습을 공부할 때에는 방위, 기호, 축척, 그 다음에 등고선, 이 네 가지가 지도의 기본 요소입니다. 요 네 개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투영법 같은 경우는 우리 고등학교 때 지리 시간에 메르카르트도법 이런 거 배웠습니까? 검정고 출신이야? 이건 이제 세계지도 파트에 나오는 것들이야. 자, 그럼 이제 이것은 지리야, 지리. 이건 지리니까 무슨 사고력이 중요해? 무슨 사고력? 역사적 사고력이 중요했죠. 지리는 지리적 사고력이지.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에 지리적 사고력 신장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지리적 사고는 무슨 사고가 있을까? 분포, 관계, 그 다음에 지역. 어떤 사고가 제일 중요할까요? 자, 분포가 제일 중요합니다. 분포적 사고. 정말 안 도와주네 오늘. 분포적이게. 왜 그러냐면 분포적 사고는 지리적 대상의 지역이 어떤 공간적 특징을 지니고 지표상에 놓여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2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위치, 거리, 방위, 형태 등을 토대로 어디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관계란 건 무슨 말일까? 관계. 왜 이 지역에 지하철역이, 왜 여기에 시장이, 이게 무슨 사고? 관계. 그래서 1번의 두 번째 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자연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그래서 예를 들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장의 입지를 주변 교통, 인구와 관련 짓고 가학의 구조를 무엇? 기후와 관련된단 말이 있습니까? 굉장히 시험에 중요한 게 가옥의 구조를 기후와 관련시키는 거 시험에 출제가 잘 돼요. 결국은 가옥과 기후와의 뭐예요?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4번. 주변의 산들, 하천, 바다에서 하는 일을 파악한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선생님들 무엇과 뭐의 관계일까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5번, 6번이 결국은 같은 내용이란 말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지역적 사고, 지역적 특성을 살필 수 있는 능력으로 2번, 세계 각 지역을 기후적 특징으로 뭐하더라? 분류해낼 수 있는 것이더라. 물론 세 가지가 엄격히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관계를 하려면 분포가 기초가 돼야 되겠지. 그럼 분포, 관계를 바탕으로 무엇? 지역적 사고,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에서 이론은 다 됐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성취 기준이죠. 근데 성취 기준은 무엇과 같이 공부해야 될까? 강론과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론 시간에 성취 기준을 같이 병행해서 핵심 개념이 뭔가를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사회과 이론을 마치겠습니다.